자, 댓글 읽기 시간이에요. 댓글 읽기. 제가 제 댓글에 달린 것들 중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들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죠. 그래서 오늘 선정된 댓글입니다. 그 개나 소나 결혼하는 거 아니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제 영상 중에. 거기에 달린 댓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당연히 남자가 집 해오는 게 우리나라 전통인데 집 해주고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한국 여자들 시집갈 생각 안 하지? 라는 댓글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댓글에? 제가 개나 소나 결혼하는 거 아니다 라는 이 영상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부모는요,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창이에요. 막구,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부모가 A라면요, 나랑 똑같은 A-가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되지 않는 사람은 부모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개나 소나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출산율 낮다고 개나 소나 결혼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결혼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립이 된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립이 된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그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나 소나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집 얘기가 나와요. 집. 여기서 이게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가 이모랑 말하는 걸 들어요. 근데 엄마가 아들이 결혼할 때는 집을 해주고 딸이 결혼할 때는 뭐 혼수나해서 보내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슬퍼서 울고 있다 라는, 왜 딸을 차별하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런 댓글에 달린 거예요. 남자가 집 해오는 게 우리나라 전통인데, 자, 전통이에요? 언제부터 이게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제가 너무 몰라서, 나이가 46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나? 근데 전통이면 내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사람들보다? 근데 나도 모르는 게 전통이었네? 이게 전통인가요? 불문율? 전통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전통은 아니고요. 많이 그렇게 하긴 하죠. 해왔죠, 그렇게. 그렇다고 전통은 아니죠, 전통은. 근데 집 해주고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 오류는 전통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는 집 해주고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자, 두 번째, 여러분, 집을 만약에 누가 해주잖아요? 유호찬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류노노 솔직하게 밑바닥에 떨어져진 후 자아가 아예 박살나고 허우적대고 세상이 등졌는데 자기만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 모를 때 해야 이해가 됨. 이런 경험이 없다면 대부분이 정답만 알고 맞지 이 말만 하게 될 거예요. 이 말 아변님은 너무 잘 아실 듯. 나이에 상관이 없고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떨어져 본 경험이 중요하죠. 이해하는 데는. 예. 그러니까 아류노노가 정말 빛을 발할 때는 여러분이 밑바닥에 떨어질 때예요. 자, 그래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집 해주고, 자, 여러분, 집을 해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해주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요게 진리예요. 남자가 집 해오는 게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여자은경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집을 받잖아요. 만약에 시부모님한테 집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뭘 줄 건데요? 여러분은 뭘 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뭐가 예뻐서 내가 예뻐서 집 준 게 아니죠. 그러면은 집을 받은 만큼 나는 거기에 종속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내가 돈을 받잖아요, 누구한테. 그러면요, 나는 그만큼의 무언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효도든 뭐 어떤 서비스든 돈이든 상관없이 주어야지, 그래야지 대등한 관계가 돼요.
근데 나는 받기만 하고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난 대등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대등할 수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두 번째, 집 해주고 부려먹으려고 한다. 요게 이제 이게 그거죠. 이게 견리 사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득을 보면 이걸 내가 받아도 되는지 마땅한지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집을 주면은 무조건 덥석 받아.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받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싫으면요, 명확해요. 이거 부려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요, 집 받지 마세요. 그래야 떳떳한 거예요. 떳떳하지도 않고 받으려고만 해. 그러면 지금 막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피프티 사례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며느리를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게 사고력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지금 뭐 며느리는 부려먹어도 된다는 얘기냐, 그렇게 분명히 댓글 달릴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받지 말라고요. 받지 말고 그냥 떳떳하게 대등한 관계를 만드세요. 근데 받아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류, 한국 여자들 시집갈 생각 안 하지가 세 번째 오류인데요. 한국 여자들이 시집갈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퀴즈. 그냥 편하게 생각해보세요. 왜 시집 가려고 안 하지? 백마탄 왕자가 없어서. 그렇구나. 백마탄 왕자가 없어서 안 하는구나. 희생하기 싫어서, 능력이 없어서, 남자가 없어서, 커리어 때문에. 결혼할 남자가 없음. 그럴 수 있죠. 예. 원초적으로 결혼할 사람이 없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나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 안 하는 이유는요, 그것 때문은 아니죠.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비혼주의 많이 있잖아요. 비혼주의가 지분해주는데, 아까 이분의 논리대로라면 집도 해줘야 되고, 남자가. 그리고 며느리 부려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부려먹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게 전통적인, 잠깐, 이분이 전통이라고 했죠. 집 사주는 거. 네. 자, 남자가 집 사주는 건 우리나라 전통이 아닌데 이건 전통이라고 하시고, 며느리의 역할은 사실 이게 전통이죠. 결혼을 하면 성 역할이 부여돼요. 남자든 여자든. 남자는 사위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여자한테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부여되는데, 이게 전통이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분은, 그래서 결혼 안 한다는 의미는요, 이분의 논리대로라면 남자가 집도 해와야 되고 며느리 역할도, 그러니까 성 역할도 하지 않겠다. 근데 이걸 원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원해. 그러니까 결혼 안 한다는 건데, 이거는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자, 여자도 결혼 안 하고 남자도 결혼 안 하는데 많이 안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결혼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우리가 좀 더 독립적이 되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독립적이 된 거예요. 옛날에 보면, 여러분, 결혼하는 게 독립이 아니에요. 제가 이혼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말이 돼요, 여러분? 독립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독립은 결혼이 아니에요. 독립은 뭐예요? 독립은 정말 나 혼자 경제적으로 읽어서 나 혼자 집을, 내가 살 거주 공간 마련하고 그렇게 사는 게 독립이에요. 경제적 독립. 근데 그걸 안 하고 결혼을 하고, 그게 무슨 독립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비혼주의가 많아지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독립적이 되어 간다는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비혼인데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면 그거는 독립도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말하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명백하죠? 이런 사람이 많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 제가 댓글 읽기를 왜 하냐면요. 댓글 읽기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자는 거예요. 이게 악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의 의견이에요. 근데 이런 의견을 듣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아, 인간의 스펙트럼이 매우 많구나. 첫 번째, 인간은 종류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사람은 등급을 가려서 만나야 되는구나. 9등급, 제가 말씀드리죠. 인간은 9등급이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왜? 경험했죠? 이런 사람과는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할 수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는 결혼도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려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효능. 생각의 힘을 기를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거는 무엇이 잘못됐고 이건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사람은, 놀라운 건 이런 사람이 현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내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좋은 것만,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고 견리사의하지 못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사자성어는 견리사의죠. 예, 욕심쟁이. 예. 네 것도 남의 이득을 가져가려는 사람, 집만 가져가고 의무는 하지 않으려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댓글 읽기 시간은 4가지 효능이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입니다. 사람은 등급이 나뉘어요. 사람 다 똑같지 않아요. 여자 다 똑같고 남자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편을 가르시면 안 돼요. 남자 여자 편 가르기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등급의 상대가 없어서 결혼 안 한다. 아니죠. 내가 원하는 등급의 사람이 없을 순 없어요. 물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을 순 있겠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 소고기 등급으로 나눠야 하는 건 아니고요. 소고기 등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강조드리지만 사람은 1등급에서 9등급이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이것까지 하고 제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에서 9등급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요, 상중하로 나눠요. 그 다음에 다시 상중하로 나눠요. 상중하, 상중하.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3개씩 나오니까 이게 9등급이 되는 거예요. 얘가 1등급이고요, 얘가 9등급이에요.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얘는 상상자죠. 상상자. 그 다음에 얘는 맨 마지막에 있는 애는 뭐예요? 하하자. 이렇게 해서 9등급으로 나누고, 9등급은 이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는 사람. 그 다음에 9등급 이하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쓰레기, 아니면 공자는 벌레라고 하죠. 벌레. 네, 요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을 나눠야 돼요.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기준까지 말씀드리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변하지 않아요. 제가 고자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집불통이에요. 왜 고집불통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변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문제점을 몰라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야, 그건 문제가 아니야. 아까 우리가 그 말한 분 보면은, 남자가 집을 사는 게 전통이야.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어떤 것에 문제의식이 없다는지 아시겠죠?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할 필요가 없죠. 이게 문제야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거 문제니까 고쳐야지 라고 하면서 변해가는 건데,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걸 특징으로 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몇 등급인가요? 그 질문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몇 등급인가요? 그 다음에 쟤는 몇 등급이지? 그렇게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등급이 있습니다. 나누셔야 돼요. 소고기 등급은 아니고, 예. 신용 등급 아니고, 경제적인 그런 자산 등급 아니고요. 예.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등급을 매길 수 있습니다.